저희가 이제 공부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뇌에 대한 학습에 대한 기제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이 될 수 있을까를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자, 뇌에 대해서 어떻게 뇌가 이루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세포들로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신경세포 라고 부르고 뉴런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 속에는 약 1000억 개 정도의 이 뉴런, 신경세포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뉴런들끼리 하나의 뉴런이 존재하고 또 다른 뉴런들, 여러 가지 뉴런들이 이렇게 세포처럼 존재를 합니다. 이랬을 때 이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를 또 저희가 시냅스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제 이 뉴런, 신경세포와 시냅스 간의 활동을 통해서 저희 머릿속에서 학습이 일어나고 기억이 저장되고 뇌의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간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뉴런과 뉴런끼리의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종의 전기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발전소에서 다른 발전소로 혹은 이제 각 가정별로 전기를 보내줄 때 전기줄을 통해서 이제 전기들을 전파해서 그 집안에 이제 집이 불이 켜지고 전기를 통해서 뭐 저희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처럼 이 뉴런이라는 것들 사이에 이제 시냅스라는 것들의 연결을 통해서 각각의 이제 활동들이 구체화적으로 활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신경 전달 물질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경우를 아주 간략하게 만약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리를 움직여라 혹은 지금 뭐 화장실을 가라라고 이 신경 뉴런 세포들이 명령을 전달할 때 도파민이라는 행동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도파민의 분비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간다던가 이제 그러한 정보들이 전달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거를 파킨슨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자 학습에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습은 이제 기억을 하는 부분들이겠죠. 저희가 이제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라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 물질들을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치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바로 알츠하이머병 에 걸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세 가지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뉴런은 머릿속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신경세포고, 이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주는 이 전기줄과 같은 시냅스, 그리고 이 사이에서의 이 전달을 담당하는 이 전달 물질, 이것들이 키포인트가 돼서 서로 간에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정보들이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을 때 머릿속에서 생겨지는 정보가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또 이제 다뤄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신경세포라고 하는 저희가 아까 봤던 뉴런이라는 아이들이 새로운 정보들을 이제 입력하기 시작하면 시냅스의 결합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냅스들이 결합하고 나면 머릿속에서 이제 신경에 대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거를 신경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과정이 바로 머릿속에서 기억이 저장되고 생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 시냅스의 결합 사이에 들어가는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중요성도 저희가 간단하게 봤었죠. 그랬을 때 어떠한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분비가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신체적인 밸런스 활동이 뭉개지는 병이 나타나는 과정들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저희가 공부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설명드리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전달 물질 중에 베타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베타 엔돌핀은 인내력과 관련이 깊은 전달 물질이고 기억력과도 관련이 깊은 물질인데요. 가령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을 때 끊임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 인내력과 혹은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베타 엔돌핀입니다. 이 베타 엔돌핀의 분비가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저희가 끊임없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기억력의 향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떠한 경우에 베타 엔돌핀이 잘 발휘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재밌는 일을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혹은 안정된 상태에 있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베타 엔돌핀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즐긴다면 자연스럽게 베타 엔돌핀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긍정적인 역할로서 저의 기억력도 향상시키고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인내력까지 길러진다는 거죠. 자, 반대적으로 만약에 내가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요.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이거 너무 지겹다, 이거 재미도 없다 라고 느끼게 되면 머릿속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머릿속에서 분비가 되기 시작한다면 기본적으로 베타 엔돌핀의 분비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러면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은 하기 싫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베타 엔돌핀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기억력도 저하되고 집중력과 인내력도 저하되고 당연히 배우는 학습 과정에서도 저하되는 일들이 바탕하면서 결국 더 하기 싫어진다 라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자,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 그냥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과 하기 싫어, 정말 싫다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머릿속에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싫어진다는 거죠. 공부하기가 싫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인내력도 없어서 10분만 공부했다가 바로 다시 스마트폰을 보고 싶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거는 단순하게 내가 생각만으로 뭐가 되겠어 아닙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죠. 첫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바로 지금 공부할 때의 나의 머릿속 상태라던가 내 신체적인 밸런스를 관장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항상 어떤 생각 할 수 있다, 내가 이걸 통해서 반드시 목표하는 점수를 만들 것이다, 혹은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성취감을 목표로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는 다음 시간에는 이 시냅스의 결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건데요.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고 학습을 할 수 있을까의 비밀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뤄볼 거는 시냅스를 강화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을 다음 콘텐츠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